남북한의 군사력 비교를 할 때 북한의 군사 수가 우리보다 배가 되어 있지만 시설을 보면 과연 이게 전쟁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중 국경에서 제가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들을 보면요, 그곳은 가장 경비가 삼엄하고 이 사기가 높아야 되는 그런 곳인데도 북한 남군 여군이 서로 연애하는 장면도 포착할 수가 있었고, 총을 옆에 두고 그냥 낮잠을 자거나 그런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겨울에 압록강에 나와서 얼음을 깨고 물을 개러 가는 장면을 그냥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물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군대 막사 시설이니까 군인들을 먹고 재우고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그 정도인데 과연 무기 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되겠습니까?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우리가 또 방심해서는 안 된다.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날이 갈수록 김정은이 남한을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있던 북한 수해 지원에 대한 대한민국 당국의 제안에도 강경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북한이 이렇게까지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네, 지난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북한의 김정은이 명확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국을 제1의 적대국으로 주적으로 간주해라 라고 얘기한 이후로 지금 북한의 모든 이 매체에서는 남한을 지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북한도 이제 조선민주인민공화국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삼천리 아름다운 내 조국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그걸 이 나라 아름다운 내 조국으로 바꿀 만큼 모든 지금 북한의 정책에서 김정은의 지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게 할까? 특히 김정은은 지금 한국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나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번 수해에 대처하는 김정은의 모습을 보면 저는 정말 분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언론을 통해서 보여지는 또는 지금 보여지는 이 사진들을 통해서 북한 주민들의 모습들 보면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고 분개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몰골입니까? 이렇게 깡마르고 또 아이들의 얼굴에서 이미 영양이 불균형하고 이게 제대로 먹지 못한 거예요. 여실히 지금 다 드러나고 있어요. 북한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심지어는 지금 최근에 식량난을 겪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나왔을 때 한국 사회에서 안 믿어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북한을 자꾸 더 미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진실은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수해 때 이 북한 주민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지금 수해 지원에 한국이 지원하겠다는 것을 안 받았습니다. 아니 지금 인민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스스로 자기들이 자력갱생할 수 있다. 우리가 외부의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미덕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김정은은 지금 굉장히 심각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1월 15일 날 한국을 주적으로 간주해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고 애국가까지 지금 바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갑자기 한국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어요. 그것도 한국에서 지원할 때는 어떤 명목입니까? 같은 동포, 동족 이렇게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김정은의 지시가 모순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자신의 통치 역량에 치명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민들이 저렇게 굶어 죽고 수해가 나서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는데도 수해의 지원을 받지 않고 있다라는 거. 저는 그래서 이 김정은의 이 독재의 포악성, 잔인함이 정말 이번 수해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자기들이 한국의 이 지원을 받는 게 자존심이 상하고 그러면 다른 해외 지원도 받으면 되잖아요. 근데 안 받고 있습니다. 그 결국은 고통은 누가 당합니까? 다 북한 주민들이거든요. 여러분들 북한에 이번 수해가 났을 때 그 천막촌을 한번 보셨습니까? 여기가 사람이 살 곳입니까? 한국에서 수해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름이면 냉방, 겨울이면 난방이 되는 그런 실내 체육관 같은 곳에 또 작은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두세 사람씩 가족 단위로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공개한 이 천막촌을 보면요. 운동장에 수십 개의 천막을 세워놨습니다. 지금 북한도 영상 30도가 넘는 한여름 더위입니다. 자기도 김정은도 여기에 왔다가 안에 천막 안에 들어가서 땀을 삐질삐질 내서 옷을 벗어 제끼는 장면까지 나옵니다. 그런 곳에 지금 수재민들이 살고 있어요. 생활하고 있어요. 먹는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씻는 거, 물 어떻게 해결합니까? 수십 명이 그 텐트 안에 지금 살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또 수해 지역에 나타나는 질병, 전염병 어떻게 막을 겁니까? 북한의 의료 체계는 완전히 붕괴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민들을 굶겨 죽고 말려 죽고 비가 오면 이렇게 물에 빠뜨려 죽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수해 지원을 받지 않는다라는 거, 김정은 정제의 포악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만큼 이 김정은의 지금 관심사는 오직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는 것, 그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 김정은이 남한에 대한 태도를 적대적으로 바꿀수록 국가 간의 갈등을 심하게 만들수록 김정은이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김정은이 이번 수해 현장에 가서 주민들에게 했던 연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주민들에게 이 수해 상황을 잘 견디자라고 얘기하면서 하나 덧붙인 게 있는데 바로 한국이 주적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수해가 나서 수재민한테 가서 연설을 하는데 한국 얘기를 왜 합니까? 한국이 쓰레기고 김정은이 진두지휘에서 헬기, 직선기로 4,000명을 구해냈는데 한국 쓰레기 언론이 뭐 구해조 과정에서 헬기가 추락했다느니 뭐 1,500명이 아직도 구조되지 못했느니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 언론이 쓰레기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한국의 쓰레기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김정은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적입니다. 자신의 통치 기반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적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두세 사람이 싸웠어요. 이 하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뭡니까? 전혀 상관없는 외부의 적을 또다시 만들어서 공동의 어떤 전선을 형성하는 건데 지금 북한의 김정은이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수해가 나서 북한 주민들의 불만이 최고조로 달해져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지금 남한이 적국이고 이 적대국은 어쩔 수 없다. 이런 대적관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심지어 그렇게 고조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대적관을 더 강하게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불만들을 지금 남한으로 돌리고 있는데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남한을 끊임없이 적으로 만들어놔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회 협력을 하고 뭐 이런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북한 당국도 김정은도 뭐 남한과 지금 하회 협력해서 뭐 평화를 얘기하고 그렇게 자신이 지금 통치하는 게 아니라 남한과는 완전히 별개의 나라로 오로지 가면서 자기들만 지금 오로지 정권을 유지하면 된다. 그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국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적관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피해, 고통 누구에게 갈까요? 북한 주민들이라는 거죠. 김정은이 사실 마음 같아서는 전쟁이라도 일으켜서 본인 입지를 더 굳건히 다지고 싶어 할 텐데 그래서 현재 북한군의 군사력 실태가 좀 궁금합니다. 네,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를 할 때 많은 분들이 북한의 뭐 120만 군사 수를 얘기를 하고 한국과는 거의 2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군사의 어떤 수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쟁이 일단 안 나야 되겠죠. 뭐 동족상잔의 비극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이 강력한 안보를 바탕으로 튼튼한 국방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북한의 이 군사 수가 우리보다 배가 되어 있지만 저는 그 시설을 보면 과연 이게 전쟁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년 동안 복무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에 10년 동안 뭐 굉장히 사기가 충천하고 뭐 군사훈련을 받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미 10년이라는 그 군 복무 기간 중에 굉장히 흐트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이 모습들을 제가 북중 국경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북중 국경에서 제가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들을 보면요. 그곳은 그야말로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가장 경비가 삼엄하고 이 사기가 높아야 되는 그런 곳인데도 북한 군인들이 남군 여군이 서로 연애하는 장면도 포착할 수가 있었고 또 굉장히 뭐 이렇게 흐트러져 있는 뭐 총을 옆에 두고 그냥 뭐 낮잠을 자거나 그런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북한의 어떤 군사력을 평가할 때 바로 북한 군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그리고 열악한 시설에 놓여져 있는 상황들을 북한 군인도 잘 알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최근에 이 휴전선 근방에서 탈북하고 있는 북한 군인들의 수가 계속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오겠습니까?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 또는 방송을 듣고 남한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도 있지만 자신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군대 생활이 너무 열악하다라는 것을 본인들이 안다라는 겁니다. 군인들이 먹는 문제 해결 안 되잖아요. 제가 이 북중국경 촬영한 영상 사진 보면 지금 이 군인들이 식량을 구해서 가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군대 막사가 있으면 반드시 그 옆에 밭이 있어요. 그걸 경작을 하고 있는 이 군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한겨울에 북한 주민들이 압록강과 두만강에 나와서 물을 길어 갑니다. 물이 안 나오니까요. 그런데 군인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 북한 군인들이 한겨울에 압록강에 나와서 얼음을 깨고 물을 길어 가는 장면을 그냥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물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는 군대 막사시설이니까 나머지 보급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무기 체계는 어떨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아니, 군인들을 먹고 재우고 지금 뭐 생활할 수 있는 시설이 그 정도인데 과연 무기 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되겠습니까? 예전에 하나 그 북한의 그 영상에서 아주 이슈가 됐던 게 있는데 지금 북한의 공군조종사들을 김정은이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군조종사가 훈련을 하는데 모형 비행기도 아니고 손에 이 조종관을 잡고 그냥 이렇게 연습하는 이게 공군조종사의 훈련 장면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아니 훈련을 하려면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기름 어디서 구합니까? 이러한 상황들로 볼 때 저는 북한의 군사력이 현저히 낮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렇다고 우리가 또 방심해서는 안 된다. 항상 이 군사력이라는 것은 뭐 보이지 않는 전력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강력한 안보와 또 튼튼한 국방을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너무 과대평가로 북한의 군사력을 그렇게 평가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제 김정은이 본인의 목적을 위해서 먼저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그럴 가능성은 얼마나 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정은이 전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명확히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뭐 군사력이나 뭐 국방력을 뭐 소홀해도 되냐? 그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전쟁을 일으킬 수 없다라는 것과 우리가 이 튼튼한 안보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은 다른 얘기인 거죠. 김정은이 왜 전쟁을 먼저 도발하지 못할까? 지금 물론 대외적으로는 계속 지금 김정은이 뭐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전쟁의 상황까지 지금 가는 그런 이 정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지금 뭐 한국을 쳐들어올 것 같은, 침략할 것 같은, 한국을 침략할 것 같은 그런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러한 메시지들은 북한 내부에서 자신들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체제 결속력을 이어주기 위한 외부의 적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레토릭이라는 겁니다. 왜 전쟁을 먼저 감행할 수 없을까? 김정은의 지금 가장 관심사는 자신의 정권을 그냥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뭐 남한을 적화통일하고 물론 그거를 이제 뭐 대외적으로 공표하지는 않고 뭐 그런 상황이 오면 하겠지만 이제는 뭐 남한을 적화통일하고 이런 이야기보다는 남한과 북한은 전혀 다른 이제 개별 국가고 우리는 우리대로 그냥 이 길을 가겠다. 그 얘기는 뭡니까? 자기의 정권만 그냥 유지하면 되는 거예요. 왜 북한의 김정은이 트럼프와 회담을 하면서 가장 관심을 뒀던 게 바로 정전협정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려고 했겠습니까? 그 협정을 가장 핵심적인 거는 미국과 또는 남한으로부터 외부적인 그 공격을 받지 않고 자신의 체제를 인정해달라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었어요. 김정은의 입장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오로지 그냥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고 그게 4대 세습으로 이어지면서 계속 그냥 그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자기가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을 일으켜서 이걸 남한을 적화시키겠다 이러한 영향도 안 된다는 것을 김정은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을 제1의 적대국으로 간주해라. 그리고 완전히 별개의 국가로 지금 간주해라라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김정은이 이렇게 전쟁을 미리 감행하지는 못하지만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핵을 이게 공격령이다 뭐 아니면 북한 김정은의 체제 수호령이다 또 이렇게만 논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핵을 쓰는 순간 모두가 전멸입니다. 그건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김정은도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끊임없이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은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핵 하나 지금 움켜쥐고 미국으로부터 어떤 침략이나 미국으로부터의 뭐 외세로부터의 침략을 막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이거를 사용해서까지 뭐 자신의 어떤 야욕을 채울 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금 정도 수준에서 북한 정권이 흔들리지 않는 요 체제만 유지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뭐 너무 북한의 어떤 전쟁의 위협 가능성 이런 것들을 부각시켜서는 안 되는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지금 자꾸 뭐 남북한이 과거에는 평화로웠는데 지금 자꾸 전쟁 위협으로 간다. 남북한이 뭐 강대강의 구도로 간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한반도의 평화를 지는 해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가대평가를 해요. 지금 전쟁 상황이 나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도 마치 지금 뭐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금의 어떤 강경책이 저는 결코 강경책이 아니라 그게 보편성이라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는 게 뭡니까? 북한 인권 개선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강경책이 아니에요. 인권이라는 개념은 인류 보편적 관점에서의 보편성이거든요. 그걸 주장하는 게 왜 강경입니까? 그리고 북한 정권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국제사회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왜 강경입니까? 북한 내부도 변화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왜 강경이에요? 마치 사람들이 지금 남한 정권이 굉장히 강경책을 써서 전쟁의 위협까지 그렇게 북한을 몰고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게 오히려 이 평화를 해치는 하나의 주장이다. 저는 오히려 우리가 이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고 가장 기본,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민주주의, 인권,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북한 주민들도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야 된다는 것, 그게 바로 북한 인권입니다. 네, 경제 원탑. 아무래도 가장 핵심적인 주제는 경제 분야인데 왜 갑자기 북한 문제일까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북한 문제는 경제와 결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경제에 관심을 두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지금 이 한반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고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가 우리의 관심사인데 북한 문제 결코 과거와는 지금 다른 방식의 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저희가 뭐 여기서 거창하게 통일이라는 것까지 얘기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북한 주민들과 어떻게 함께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하고 또 준비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조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